안녕하세요. 평생투자 파트너입니다. 네, 오늘은 2018년도 10월 17일, 오늘은 수요일입니다. 자, 오늘도 오전 시황 한번 보고, 네, 제시 리버머의 어록 한번 좀 같이 좀 읽어드리는 시간 가져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전 시황 한번 좀 먼저 볼까요? 미국 시장에서 굉장히 큰 상승이 한번 나왔죠. 그래서 한번 좀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날 저희가 정말 기가 닳도록 말씀드리는 그날이죠. 그러니까 밤사이 뉴욕 증시에서는 이 팔로우 스루 데이가 나왔다라는 거고, 이 다우, 나스닥, S&P 500 3대 지수에서 일제히 거래량을 동반한 강한 상승으로 좀 마감이 되었습니다. 그러니까 최근 투자 심리가 좀 악화된 주식시장의 분위기에서는 어제 그날을 좀 있는 그대로는 좀 받아들이기는 좀 쉽지는 않습니다. 이 심리가 좀 악화됐기 때문에 시장에서는 어제의 상승 이유를 실적 호전에서 찾았습니다. 그러나 아직은 단정할 수 없다라는 것이죠. 분명 지금의 실적은 무역 분쟁 이슈가 반영되지 않은 과거의 결과이기 때문이거든요. 일단은 좀 불안한 감은 있지만 일단 좀 의심은 좀 접어두고 시장의 좀 그 자체를 한번 좀 믿어는 보자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단기적 상승이든 추세적 상승의 초입이든 일단 시장이 주는 신호를 믿고 따라가 보자라는 거거든요. 그래서 금일 우리 시장 역시 좀 그날이 나올 확률이 조금은 높아졌다라는 겁니다. 물론 뭐 장 마감까지 가봐야 되겠지만 그래도 미국 지수의 영향을 좀 많이 받잖아요. 그래서 만약에 그날이 좀 나와준다면은 신규 매수와 추가 매수도 충분히 좋아 보인다라고 이제 생각을 하고요. 그래서 또 저희 회원분들은 이 그날에 대한 어떤 아직 이해가 좀 안 되시는 분들 같은 경우에는 저희 카페 오셔가지고 요 링크 들어가시면은 그날이 어떤 걸 의미하는지를 보실 수가 있거든요. 뭐 아시는 분들은 뭐 다 아시겠지만 아직 못 보신 분들은 여기 링크 타고 들어가셔서 꼭 한번 봐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그래서 일단은 뭐 열어봐야 알겠지만 그래도 다행이죠, 그렇죠? 그날이 미국 시장에서 나왔다라는 거는 그래도 뭐 나쁜 의미로만은 해석할 수는 없으니까요. 일단은 그 시장 자체를 한번 믿어보자. 시장이 주는 신호를 믿고 한번 조금씩 한 발 한 발 따라가 보자라는 것입니다. 자, 오늘은 여기까지 오전 시황 가볍게 좀 진행을 해봤고요. 자, 제시 리버모의 책도 한번 좀 진행을 해보도록 할게요. 자, 오늘도 어록을 좀 몇 가지 읽어 드릴 건데요. 한번 그냥 좀 가볍게 들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제목은 자기 돈은 자신이 관리하라. 좀 짧습니다. 여유 자금을 굴릴 때는 절대 다른 사람에게 맡겨둬서는 안 된다. 여유 자금이 몇백만 달러가 됐든 몇천 달러가 됐든 이건 반드시 지켜야 하는 중요한 가르침이다. 당신의 돈이기 때문이다. 당신이 그 돈을 잘 간수해야 그 돈은 당신 곁을 떠나지 않는다. 잘못된 투기야말로 그 돈을 잃는 가장 확실한 방법이다 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완전히 돈을 그냥 누군가에게 턱 줘버리고 그쵸? 맡겨버리는 1인 매매는 정말 확실한 어떤 운용사가 아니라면은 오히려 더 위험할 수 있다라는 거거든요. 그래서 1인 매매는 좀 위험하다. 그러니까 특히나 전문가가 아닌 잘 아는 친구 사이라고 해서 1인 매매를 맡겼다가는 돈도 잃고 친구도 잃을 수 있다라고 이제 하거든요. 근데 이거는 진짜 맞는 말인 것 같아요. 그래서 자기 돈 자신이 관리해야 한다. 그리고 자기 손으로 정리하고 기록하라. 재차 강조하지만 당신 스스로 기록을 정리해야 한다. 당신이 손수 적어야 한다라는 거고요. 당신 편하자고 다른 사람에게 시켜서는 안 된다. 이렇게 기록하다 보면 새로운 아이디어들이 얼마나 많이 떠오르게 되는지 당신 자신도 놀라울 것이다. 아무도 당신에게 알려주지 않은 아이디어들이고 당신 스스로 발견한 아이디어이자 성공의 비법이며 당신이 이 비법을 혼자서만 간직할 것이기 때문이다 라고 말을 합니다. 그러니까 스스로 기록하다 보면은 자연스럽게 자신이 잘 아는 어떤 몇 종목에 좀 집중할 수 있게 되거든요. 그러니까 한꺼번에 너무 많은 종목을 관찰하고 기록하는 건 바람직한 방법이 아니다라는 거고요. 문제만 복잡해지고 머리만 어지러워진다라는 것. 그러니까 제시리버모어는 네 가지 탁월한 업종에서 각각 두 종목씩 선정해서 정확히 주가의 흐름을 분석해 보기만 하면 굳이 나머지 주식들은 어떻게 움직일지 걱정하지 않아도 된다라고 말을 했었거든요. 그래서 꼭 자기 손으로 정리하고 기록을 해야 한다라는 것. 자, 또 넘어가서 작은 등락에 연연하지 말라라는 좀 긴 내용 한번 좀 읽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주가의 이제 작은 등락을 전부 잡아낼 수 있는 사람은 이 세상에 아무도 없다. 강세장에서 해야 할 게임은
강세장이 막바지에 다다랐다는 생각이 확실해질 때까지 매수 후 보유하는 것이다. 이렇게 하기 위해서는 비밀 정보에 귀 기울이거나 개별 종목에 영향을 미치는 특별한 요인에 신경 쓰지 말고 시장을 둘러싼 여건을 공부해야 한다. 그 다음에는 모든 주식을 처분하라. 완전히 빠져나오라 라는 거고, 이제 시장이 방향을 틀었음을 확인할 때까지 혹은 확인했다는 생각이 들 때까지 기다리라. 시장의 전반적인 여건이 반전되기 시작할 때까지 말이다. 이렇게 하려면 머리를 써야 하고 비전을 가져야 한다. 그렇게 하지 않는다면 지금까지의 내 조언이 그저 쌀 때 사서 비쌀 때 팔라는 말처럼 우습게 들릴지도 모른다. 누구라도 배울 수 있는 가장 도움이 되는 말 가운데 하나는 이 마지막 8분의 1, 8분의 1달러, 처음, 그리고 이제 8분의 1달러, 그러니까 마지막 8분의 1달러와 처음 8분의 1달러를 잡으려 하지 말라는 것인데요. 이 둘은 세상에서 가장 비싼 대가를 치러야 하는 8분의 1달러다라는 것이고, 주식 트레이더들이 이로 인해서 날린 돈을 전부 합치면은 콘크리트 대륙 횡단을 뭐 고속도로로 건설할 만큼 엄청난 금액이 될 것이다 라고 이제 말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제시 리버모어가 젊은 시절 큰 돈을 벌었다가 금세 날렸던 이유는 시장의 큰 흐름을 무시한 채 시도 때도 없이 매매하려고 했기 때문이었거든요. 그러니까 대세 상승이나 대세 하락 이 흐름이 시작될 때까지 좀 기다렸다가 그때 이제 시장이 진입하고 이런 흐름이 큰 흐름이 끝나간다는 어떤 경고음이 울릴 때는 과감히 빠져나올 수 있는 것이야말로 정말 정말 이 성공 투자의 지름길이다라고 이제 말을 합니다. 또 넘어가서 50주를 파는 것과 5만 주를 파는 것 이라는 내용 한번 좀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날 아침 아무 문제 없이 보유 주식 전부 매도할 수 있는 시장을 발견했을 때 나는 당연히 그렇게 했다. 주식을 처분하면서 50주를 파는 것보다 5만 주를 파는 게 더 용감해져야 한다거나 뭐 더 현명해져야 하는 것은 아니다. 그러나 50주는 거래량이 적은 답답한 시장에서도 주가를 떨어뜨리지 않고 매도할 수 있지만 어느 한 종목 주식 5만 주를 매도하는 건 좀 차원이 다른 문제다라는 거고요. 그러니까 내가 손에 쥔 이익은 약 150만 달러에 달했고 나는 이익을 좀 적절한 순간에 좀 거두어 들었다라고 이제 말을 합니다. 하지만 150만 달러를 벌어들였다고 해서 이게 내가 정확한 시점에 매도했다고 생각하는 진짜 이유는 아니다라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내가 정확했음을 시장이 입증해 주었고 그것이 바로 내가 만족하는 실제 이유였다라는 것입니다. 요거는 좀 가볍게 좀 넘어가면 좋을 것 같고요. 또 마지막 내용 한번 좀 보도록 할게요. 탐욕과 희망을 이겨낸 상식 이라는 주제입니다. 한번 좀 같이 보도록 하죠. 자, 나는 꾹 참고 앉아 큰 소리로 요란하게 울려대는 내 바램과 이 믿음에 귀 기울이는 대신 경험에서 나오는 한결같은 목소리와 상식이 전해주는 지혜에 좀 주의를 기울였다. 일단 어느 정도의 종잣돈만 마련하면 언제든 기회를 잡을 수 있다. 그러나 종잣돈이 없다면 기회를 잡아도 그것이 아무리 작은 기회라 할지라도 언간생신 이 손을 뻗을 수조차 없을 터였다. 6주를 이제 좀 그렇게 참고 견뎌야 했지만 마침내 상식이 탐욕과 희망을 이겨냈다라는 거고 정확한 시점이 오기를 기다리면서 참고 참았던 6주간의 기간은 지금까지 이 제시 리버머가 겪었던 가장 피곤했던 6주인과 동시에 그야말로 비상한 노력을 요구했던 6주였다라는 거거든요. 근데 하지만 거기는 보상이 충분히 따랐다라는 것이겠죠. 그러니까 제시 리버머는 이제 꽤 큰 물량을 거래할 만한 자본을 확보할 수 있는 이 시기가 됐었고 500주 한도에 갇혀서 있어서는 결코 내 마음껏 거래할 수 없었을 것이다 라고 말합니다. 그러니까 제시 리버머가 이 파산한 상황에서 어떻게 재기할 수 있었는지를 잘 보여주는 대목이거든요. 그러니까 그거 주목했던 어떤 베들레헴 스틸의 주가가 90달러를 돌파했을 때도 그도 이제 결심이 흔들리면서 안절부절하지 못했지만 마침내 전속력으로 달리라는 출발 신호가 울릴 때까지 긴장하면서 기다렸다라는 것입니다. 이 어록의 제목이 참 마음에 드는 것 같아요. 이 탐욕과 희망을 이겨낸 상식. 그러니까 정말 이 귀 속에서 주식을 하다 보면은 정말 이 악마들이 이 귀 속에서 굉장히 이게 소곤소곤 아주 괴롭히잖아요. 빨리 팔아라. 뭐 이런 자기만의 악마, 내면의 악마들이죠. 그러니까 그런 어떤 탐욕을 이겨내는 것은 결국에는 상식이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해봅니다. 그래서 희망과 탐욕보다는 상식에 좀
상식이 하는 말에 좀 귀를 기울여 본다면은 참을성도 충분히 생길 수 있을 것 같고요. 충분히 좋은 일이 일어날 것이라고 저희는 또 생각을 해봅니다. 자, 오늘은 여기까지 하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